정치권을 강하게 흔드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인사로부터 현금 4천만 원과 명품 시계 2점을 받았다는 특검 진술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품 수수 의혹을 넘어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관계, 그리고 특검 수사의 향방까지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배경과 핵심 내용, 법적 쟁점, 찬반의 시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의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조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확보한 진술에서 출발했습니다.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영호 씨는 2018년과 2019년 사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고 말했고, 그 대상 가운데 전재수 장관도 포함됐다는 내용을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을 더욱 키운 것은 통일교 내부 문건의 존재였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전 장관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협조를 약속했다는 표현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록 금품 전달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자료는 아니지만 사건의 배경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근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금품 수수 의혹은 특검의 확보 진술에서 시작되었고 금액과 품목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금 4천만 원과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2점이라는 구체적 제시는 특검이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통일교 내부 문건이라는 두 번째 증거가 존재한다는 부분입니다. 문건이 금품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전 장관이 통일교 행사와 접점이 있었다는 정황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재수 장관 본인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대비되면서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품이 실제로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에게 금품이 전달된 경우 제공한 측과 받은 측 모두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금은 흔적을 남기기 어려워 물증 확보가 쉽지 않고 당시 전 장관의 신분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법률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관련 증언, 자금 흐름, 주변 인물의 진술 등을 통해 정황을 입증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갈립니다. 의혹을 사실이라고 보는 측은 특검 진술과 내부 문건의 정황상 충분히 수사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정치권 금품 관행의 문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전 장관을 지지하는 측이나 일부 여론에서는 진술만으로 사람을 매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추가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몰이나 정치적 공세로 비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향후 전망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특검이 금품 전달의 실체에 접근할 경우 수사는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증거 확보가 난항을 겪을 경우 사건은 일정 수준에서 정리되거나 정치적 해석만 남긴 채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향후 특검 조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돌아보게 합니다.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정치인과 특정 조직 간의 연결, 그리고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반복되는 공방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직자를 향한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따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이번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앞으로 특검 수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향할지, 이번 사건이 정치권 전반의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의 배경과 핵심 내용을 차분히 정리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